아픈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고 온 가족이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살아왔다지만 요즘은 누구에게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 돌봄이 당연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병원에 계속 입원시키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집에서 돌보자니 감당이 안 되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수없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노인 의료와 지역 돌봄 현장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걱정은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홈케어, 즉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공공 서비스부터 민간 서비스까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쏙쏙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돌봄의 길이 분명하게 열릴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숨은 혜택까지 알려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삶에 꼭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늘 마음 한편이 아려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제공하는 주체는 대부분 가족이에요. 배우자, 자녀, 심지어는 며느리까지. 누군가는 직장을 포기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접어둔 채 어르신 곁을 지킵니다. 문제는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자는 늘어나는데 가족은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처럼 대가족이 함께 살던 시절에는 누군가 돌아가며 돌보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맞벌이 부부의 외동자녀 가정이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전담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은 돌봄. 스트레스라는 말도 안 되는 짐을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 우울증, 사회적 고립은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까지 겹치면 결국 돌보는 사람도 병이 나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돌봄을 받는 어르신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병원에 계신 시간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눈빛 속에서 점점 위축된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제 가족 돌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홈케어입니다.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만 맡아주는 방식. 오늘은 그 홈케어의 진짜 모습과 어떻게 이용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먼저 홈케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쉽게 말해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모든 서비스를 통틀어 홈케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잘 알려진 건 방문간호입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주기적으로 집에 와서 혈압을 재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약 복용을 도와주는 서비스요. 주로 만성질환이 있거나 퇴원 후 회복 중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또 하나는 생활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인데요. 청소, 세탁, 식사 준비 같은 가사활동부터 병원 동행이나 말벗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이건 간호보다는 사람 손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양보호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간병을 전문으로 훈련받은 인력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등록된 분들이 많고 신체활동 보조나 위생관리, 식사 도움 등을 전문적으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홈케어는 간호, 가사, 돌봄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제공됩니다. 중요한 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이에요. 꼭 국가 자격증이 있는지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와주러 왔다는 말만 믿고 맡기기에는 어르신의 건강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다음에는 이 홈케어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드릴게요.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홈케어를 제공하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돌봄 서비스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돌봄 서비스입니다. 공공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자가 많고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기 기간이 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민간 돌봄 서비스는 훨씬 더 유연합니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서비스, 원하는 인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죠. 특히 갑자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나 주말 야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합니다. 물론 민간은 비용이 공공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질이 더 높고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요. 요즘은 민간 업체 중에도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생기고 있어서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답니다. 직접 경험하신 한 어르신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혼자 병간호를 하던 중 지역 복지센터의 소개로 민간 홈케어 업체를 알게 됐고 3일간 무료 시범 서비스를 받고 나서 정식 계약을 하셨대요. 지금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매일 방문해 식사부터 위생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니 가족들도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공공이든 민간이든 잘 알아보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알아보면 시간도 촉박하고 선택의 여지가 줄어드니까요. 이제 홈케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이 제도를 잘 알면 비용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돌봄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요양보호사 방문,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하면 되고 공단에서 심사 후 등급을 결정합니다. 보통은 어르신의 거동 여부,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거의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5등급은 치매는 있지만 기본적인 거동은 가능한 경우입니다. 또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것도 있어서 가벼운 치매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진단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정도면 충분하고 신청 후 30일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어르신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을 땐 재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등급을 받게 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요양급여 한도액이 정해지는데 이 범위 안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보통 전체 비용의 15% 정도예요. 생각보다 꽤 큰 도움이 되죠. 다만 이 제도도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장기요양보험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 아직 등급 판정이 안 나왔거나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민간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분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자격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정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하기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꼭 확인해야 해요. 그 다음은 경력입니다.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어르신은 말벗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위생관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실제로 유사한 상황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분인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비용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간당 비용이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업체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보통 1시간에 15,000원이면 5,000원 선이 일반적이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급여 말고도 식사 제공 여부, 교통비 등의 부가비용도 미리 협의해 두셔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말로만 주고받으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거든요. 서비스 내용, 시간, 비용, 취소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격도 있고 경력도 훌륭해도 어르신과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오래 함께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짧은 시범 기간을 두고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서로 적응할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요즘은 워낙 많은 업체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공기관과 연계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약을 맺은 업체는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가 보장됩니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포털에서 각 기관의 평가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 질, 인력관리,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입니다. 별점만 보는 것보다 훨씬 믿을 만한 정보예요. 셋째, 실제 이용자 후기입니다. 인터넷 블로그, 카페, SNS를 통해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참고해 보세요. 단 너무 극단적인 내용보다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상담 응대의 태도를 보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어르신의 상태를 먼저 묻는다면 좋은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무조건 가격이나 계약을 먼저 언급한다면 조금 신중히 접근하셔야 해요. 다섯째, 무조건 싼 곳을 찾기보다 가성비를 고려하세요. 특히 요양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 인력의 전문성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사람의 손이 닿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이건 숫자나 서류로는 알 수 없지만 직접 만나보고 어르신의 반응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이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부딪히면 후회하거나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불법 고용입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자격 확인 없이 주변 소개나 인터넷 광고만 보고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심지어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 부족입니다. 공공 서비스가 있음에도 복잡하거나 까다로울 거란 생각에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만 잘 해두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소통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가족 간에 혹은 어르신 본인과 간병인 간에 솔직한 대화가 부족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고 그게 쌓이면 결국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권유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르신의 상태와 성격, 가족의 기대 수준을 솔직히 공유하라고요.
간혹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오히려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어떤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되는지 모호하면 불안하게 일을 하게 되죠. 명확한 역할 구분과 정기적인 피드백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마음입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가족이 일방적으로 돌봄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이제는 어르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몸이 불편한 건 괜찮아. 그런데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이 제일 서럽다고요.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돌봄을 받는 분들도 마음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최소한의 선택권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돌봄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단지 돌봐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작은 일이라도 먼저 어르신의 의견을 묻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어르신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어르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일만 하고 간다면 그건 돌봄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일 뿐이죠. 반대로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간병은 맡겼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간병인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어르신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감사의 표현도 자주 해주세요. 이런 소소한 정성이 결국 장기적으로 더 안정된 돌봄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어떤 점이 불편한지,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요양보호사와 잘 맞는지 등을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는 것도 가족의 몫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내용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홈케어의 전반적인 구조부터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차이, 장기요양보험의 활용법, 요양보호사 고용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봄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보를 수집하세요.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세요.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시작입니다. 둘째,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등급 신청도 함께 준비해두면 좋아요. 셋째, 시범 이용을 해보세요. 민간 업체 중에는 1에서 3일간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르신과 간병인의 궁합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넷째, 가족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만드세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말고 가족끼리 의논해서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돌봄 지속 가능성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서비스 이용 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 하세요. 어르신의 상태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재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돌봄에 지쳐서 모든 걸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모든 걸 완벽히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정보 하나를 알아보고 조그만 변화 하나를 시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례에서 봤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작은 시도를 통해 돌봄이 점점 더 편해지고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모습을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니니까요.